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17회입니다. 지난 회들에서 투월회에 관여했던 언론인 김을한의 저서에 실린 글들을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김을한의 저서 중에 신문야화 30년대의 기자수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도 토월회의 창단 사연과 유명한 공연 알트 하이델베르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김을한은 토월회와 알트 하이델베르히의 공연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가 몇 군데의 글에서 토월회의 창단 과정과 알트 하이델베르히 또 그 외의 토월회와 관련된 글들을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집계를 해보지 않은 이상은 잘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들이 여기 실렸다가 저기 실렸다가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찌되었건 그가 그렇게 복수의 글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토월회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에게는 1차 자료가 많아진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회에는 김을한 저 신문야화에 실려있는 신극운동의 토월회 탄생이란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월회라 함은 1923년 당시 동경에 가 있던 조선 유학생들로 조직된 신극운동단체의 명칭이다. 동경시 신전구 금정 3정목 18번지가 토월회의 발생지인데 그 집은 전라도 군산에서 부리농장이라는 큰 농장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번 구마모도 리헤이라는 일본인이 자기를 성공하게 해준 조선에 대해서 무엇이고 은혜를 갚겠다고 동경 시내에 집을 여러 채 사서 조선 유학생들에게 거저 빌려주었는데 전기 18번지도 그 중의 하나로 상야미술학교 조각과 학생이던 정관 김복진과 그의 아우로 립교대학 영문과 학생이던 팔봉 김기진이 얻은 것이었다. 18번지에는 그 두 분 이외에 박승희 명치학원, 연학년 동경고상, 이재창 상야미술학교 양화과, 이서구 일본대학 예술과, 이수창 동상, 박승목 동경제대 의학부, 그리고 정치영어학교에 다니던 송재삼, 송재호의 형제도 있었다. 나도 잠시 18번지에 신세를 졌는데 그것은 전기 김복진 씨 형제가 나의 일가 아저씨가 되는 때문이었다. 당시는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아니 되는 때였으므로 동경 유학생들의 의기란 참으로 허낭한 바가 있었다. 전공하는 학과야 무엇이든 학업을 마치기만 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조국 재건에 이바지하겠다는 마음에서 누구나 지사의 기계와 개척자적 의욕에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장래 본국에 가서 학원을 창설하겠다는 꿈이 있었고,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민족 자본을 육성하려는 열의가 있었고, 문학을 연구하는 학생은 신문화 건설에 힘쓰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경륜이 있었습니다. 비록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있었던 때이지만 젊은이들의 희망과 꿈은 그만큼 또한 컸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저 학교에만 다니고 놀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사이 공부한 것을 발표하고 작품도 서로 교환해서 보자고 하여 만든 것이 후일 한국 신극운동의 시조가 된 토월회였던 것이다. 그때 나는 가장 나이가 어렸으므로 다만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으나 매주 토요일 저녁만 되면 18번지 2층에서 토월회의 모임이 열렸는데 검정 학생복에 머리를 길게 기른 김복진 씨가 자기의 작품인 조각을 가지고 오면 아우인 팔봉은 창작소설이나 평론을 낭독하였고, 의학 공부를 하던 박승목 씨가 그의 역이인 디자인, 도안을 그려가지고 오면 박승희 씨는 또 자기가 쓴 극본을 낭독하였다.
일본은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데모크라시와 로맨티즘이 일세를 풍미하여 구리아가와 박사의 Love is Best는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하였고, 예술가의 명여우 마스이 스마코가 노래한 카츄샤의 철없다 이별하기 서러워라는 부활의 주제가가 방방곡곡에 널리 유행하였다. 그리고 아사쿠사 공원에 있는 금룡관이라는 극장에서는 연중 무휴로 오페라가 상연되어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있었다. 오페라라고 하여도 본격적인 그것은 아니고 다만 서구의 오페라를 간이하게 모방한 데 지나지 않았지만 리고렛, 칼멘, 데이아보로 등 새로운 형식의 가극은 어딘가 신선하고도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 유학생들도 오늘은 예술좌, 내일은 금룡관식으로 자주 극장 출입을 하면서 그때의 유행가이던 시절은 5월, 인생은 청춘을 마음껏 노래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연극에 가장 열심히 했던 이는 춘강 박승희였으니 그가 후일 한국의 신극운동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게 되고 우리 연극 사상에 불멸의 공적을 남기게 될 줄은 아마 박승희 씨 자신도 잘 몰랐을 것이다. 춘강 박승희 씨는 판서로 초대 주미공사를 지낸 박정량 선생의 아들로 명치학원 영문과에 재학 중이었다. 박 판서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은 일찍이 죽었고 둘째 아들 박승철은 독일에 유학 중이었다. 박승희 씨는 그의 막내 아들이었으니 18번지 시대에는 박 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서울에는 오직 과부 어머님이 계실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서우의 명문의 후예와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 시대부터 성품이 너그럽고 인심이 후하여 친구들에게도 고맙게 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동경에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많았다. 영화, 그 시대에는 활동사진이라고 하였다.는 말할 것도 없고 연극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루 다 그것을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한편에 일본 고유의 가부키와 신파연극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신극과 오페라가 있었으며 일본서 제1간다는 제국극장에는 가끔 바이올린의 짐바리스트나 하이패치와 같은 세계적 명장들의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그렇지만 입장료가 저렴한 보통 영화관은 몰라도 적어도 인류극장의 연극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의 음악회는 가난한 학생들의 주머니로는 도저히 출입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들은 박승희 씨의 덕택으로 비교적 많이 그런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연극 중에서도 특히 오사나이 가오루와 히지카타 요시가 주재하던 쓰기지 소극장의 신극운동은 더욱 우리들의 감명을 깊게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다정다감한 박승희 씨는 완전히 연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 장래 본국에 돌아가면 신극운동을 일으켜서 극계를 혁신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으며 우리들도 덩달아서 그에게 공명하였으니 토월회가 학생들의 연구회로부터 일전해서 신극운동단체로 발전하게 된 것은 오로지 박승희 씨의 열의와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한국의 극단은 대체 어떠하였던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는 종래 연극다운 연극이 없었던가? 한일합병 이후에 일본의 신파를 모방한 임성구, 김도산, 김소랑 씨 등의 소위 신파연극이 현대극의 시초였다. 그러나 신파라는 말부터가 쑥스러운 것으로서 한국인이 나오는 연극인데 배경은 일본집을 지어놓고 바지저고리를 입은 사람들이 무슨 원수를 갚는다고 길다란 일본도를 들고 나오기가 일쑤였다. 그뿐 아니라 일본에만 있는 남자가 여자 노릇을 하는 소위 오야마를 그대로 본따서 말이 한국 연극이지 어디로 보든지 순수한 한국의 연극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토월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그러한 때였으니 누가 보아도 수십 년이나 뒤떨어진 한국의 연극을 적어도 일본만큼이나 그 수준을 지켜올린다는 것은 확실히 보람있는 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박승희 씨의 주장으로 우선 실제로 실험을 해보기로 하고 1923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고국 방문 제1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신극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것이다. 극예술연구회가 생기기 7, 8년 전입니다. 그해 4월 일본에는 영국 황태자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오며 동경 전시는 그를 환영하느라고 야단법석이었다. 당시는 일본이 5대 강국의 하나였으므로 말하자면 영일 친선을 위해서 영국의 황태자가 일부러 일본을 예방하게 된 것입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대영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 영극동 함대의 기함을 타고 위풍이 당당하게 요코하마에 입항하였는데 나도 그날 많은 학생들의 틈에 끼어서 요코하마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어지간히 넓은 요코하마 항 앞바다에는 영극동 함대의 크고 작은 군함으로 빈틈이 없는 가운데 21발의 황례포가 은은히 울리자 부두에 도열해 섰던 수만 군중은 일제히 유니온잭의 영국 국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높이 불렀다. 영국 황태자는 히로히토와 악수를 나눈 후 그와 함께 의장 마차를 타고 정거장으로 향하였다. 그때에 보니 일본 황태자 유이는 무슨 인형과 같이 아무 표정도 없음에 반하여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백석 장신의 미남인데다가 동작이 활발해서 군중이 환호하면 자기도 손을 높이 들어 그에 답하고 어여쁜 여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면 자기도 따라서 만세를 부르는 신임을 하는 등 대영 제국의 황태자라기보다도 마치 어떤 영화배우처럼 표정이 다채로웠다. 한말로 말해서 그는 늠름한 미장부였고 또 아주 멋쟁이였다. 그래서 일본 민중, 특히 여학생들 사이의 인기란 대단하였었다. 그때의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그 후 심프손 부인과의 연애 사건으로 필경 왕관을 버리게 되었으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대영 제국의 황제가 되기에는 그는 너무나 멋쟁이였고 또 로맨티스트였던 것이다. 그것은 여하간 프린스 오브 웨일즈로 전 일본이 와글와글 들끓는 동안에도 토월회의 모국 방문 계획은 착착 진행되어서 그해 7월 초에는 벌써 루파시카 노서와식 상의에 다채로운 허리띠를 두른 토월회 회원들이 종로의 큰 길거리를 활보하게 되었으며 종래에는 없던 유학생들의 새로운 옷차림을 보고 그때의 서울 시민들은 무슨 이상한 것이나 발견한 듯이 호기심이 가득 찬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